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가족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항상 지역사회 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부산시가 부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부산 시민 모두에게 정서 지원이나 건강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부산 시민이 이용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부산 지역 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산 시민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지역사회 서비스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많은 대면 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상담과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전문가가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즉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청년홍보자문위원 손수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부산 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2020년 시장상 수상자 여러분들을 화상 인터뷰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시상자 김진주 심리상담센터 김진주 센터장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김진주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주 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인 김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상 수상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좀 노력을 해주신 관계자분들 에게도 좀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듯이 이 상이 저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사회 서비스가 좀 발전하고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조금 기여하는데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심리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저희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와 학부모 코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3년도 9월 정도부터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제공 인력의 전문성,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용자들의 욕구가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무엇을,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은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뭔지, 이게 대한 욕구 파악, 그런 부분과 그 제공인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고 항상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즐거웠던 경험이나 보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3년도 9월부터 사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센터는 저희가 개인적인 센터 운영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서비스를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도 이제 심리를 하시는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돈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이제 일반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그 돈을 다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 내담자를 꾸준히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변화 정도나 이런 거를 확연히 현장에서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때, 아, 진짜 사회 서비스가 너무 좋구나.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회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나, 때로는 이제 저희도 또 사회 서비스 이용을 하다 보더라도 1년 가고 또 부족한 그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있거든요. 사회 서비스 하다 보면 주변에 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를 또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이게 신뢰가 조금 더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토대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적응이 잘 되는 거를 저희 눈으로 확인도 되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좀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아, 정말 이 일이 가지는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 그로 인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제공기관들이 사회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한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기관을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게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제공 인력들을 보살펴야 되는 부분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고, 그냥 마냥 닫지도 열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 아마 많은 기관들이 그런 상황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들은 꾸준히 나가고, 수입은 이제 거의 제로인 상황을 저희가 겪었는데, 저도 그 기간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 많은 제공 인력들을 다른 뭐 직업이나 이런 거를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아마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직접 어떻게 만나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무력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 힘든 시기들이 그냥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그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게 한 2-3 달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공인력 선생님들이 뭐 2-3일에 한 번이나 출근을 해서 각 가정마다 그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보호자들과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도 보고, 혹시나 이제 부모 상담처럼 진행이 돼서 부모님들 좀 어려운 거 이제 조금 정보나 팁도 좀 드려가면서 이 아이들이 다시 6월에 이제 재개가 되고 상담을 다시 왔을 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저희가 중간중간 그래 유선상으로 연락이 서로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치료사 선생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이전에 상담이 중단된 그 시점부터 다시 한 발짝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중간 공백 기간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후에 좀 더 상담에 적극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조금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센터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으니 전문성과 직업정신이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더라도 좀 잘 이겨내시고, 대신 이 기회를 우리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게 잘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 잘 힘을 내시고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계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부경대학교 정영호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행정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정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상을 수상하시게 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상이었고, 또한 저보다도 현재에 있던 처해 있는 사항들이 타 기간에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상을 받게 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가 담보라는 영화가 뜨던데, 제가 이번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담보 하나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부경대학교에서는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동아에 놀자, 자녀의 성공을 돕는 보무 코칭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대학의 역량에 맞게끔 제공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 있는데, 현재 부산에서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현재 청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갖다가 시도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시면서 즐거웠던 부분이나 보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장 즐거웠던 거와 보람찼던 것은 아마 2010년도에 10월 1일자에 아마 부산에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부산 지역 사회 서비스 발전 협의를 갖다 구성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산시와 사업단 제공, 인력 제공 기관들이 연이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부산의 어떤 사회 서비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요렇게 고민하고 의논할 때가 아마 가장 희망이 있었고, 또한 기억이 제일 남는 시절 같아요. 예. 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보람찼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상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 그로 인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될 단계에는 저희들이 뭐 재택근무 2분의 1을 실시한다든지, 또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2월부터 학생들 이제 비대면 수업을 전환했었고, 바우처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중단하다시피 했었고,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만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외세의 어떤 960의 침략을 받은 나라이고 전쟁을 치른 나라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공황 상태의 상대 힘이 많았었거든요. 또한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또 국민성도 보여주고, 또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아주 위기를 맞이했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과 국민성들이 아마 잘 드러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아주 슬기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만간에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떤 극복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국민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힘들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해주고, 또 사회적 거리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들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다시 우리가 밤이 되면 낮이 오듯이 그런 시대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부경대학교 정영호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봄소리 송현숙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봄소리 대표 송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로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용해 주신 산모님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관리사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또한 이 수상을 통하여 더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산모님께 다가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산모 신생아를 위해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시면서 즐거웠던 부분, 보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많은 것을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아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돌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먹이는 거랑 재우는 거랑 어떻게 아이에게 건강하게 몸무게를 늘려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건가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해서 현장에 가서 산모에게 잘 전달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산모들이 이후에 이용 후에 아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저도 이렇게 회복을 잘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쁘죠. 행복해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의 발발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상황, 그로 인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를 쓴다라는 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도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아이를 돌볼 때는 마스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새삼 오히려 역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한번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계약을 보류하시거나 시작했던 날짜를 줄이다 보니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의 급여가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청결하게 하고 좀 더 어떻게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청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가지만 앞에 마크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오늘은 빨간색을 입었다면 내일은 노랑이나 초록을 매일 마크의 색깔이 바뀌어서 이용자들 분께서 보셨을 때에 청결하구나, 갈아입었구나,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들께서 이용해도 되겠구나, 또 내지는 청결하구나, 이런 신뢰감을 얻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얻은 점이 이런 청결성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청결과 관련되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는 산모 신생아 서비스 기관입니다. 자, 산모 서비스 기관 안에는 신생아가 있습니다. 산모님도 계십니다. 아기의 하루는 어른의 1년과 같습니다. 아기의 하루가 많은 것을 본 대로, 부모가 한 대로, 보육자가 본 대로 보고 배우겠지요. 그리고 아이는 그거를 다 뇌 속에 저장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나요? 짜증이 나시나요? 아이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일의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짜증내고 힘들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밝게 산다면 긍정적인 세상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친절성, 전문성, 위생성, 안정성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숙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북구 희망터 지역자활센터 석명순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명순 선생님 연결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북구 희망터 자활센터 요양보호사 석명순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시장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표로 상을 수상하시게 되셨는데요. 무려 13년간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장상 수상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한 것도 없이 보잘것 없는데 이 수혜자들만 그냥 계속 케어하고 방문하고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뭐 다른 할 말은 없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시면서 즐거웠던 부분이나 보람 있으신가요? 저는 수혜자들 제가 7명을 가고 있는데요. 수혜자들이 항상 저 가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수혜자들이 항상 홀로 지내고 외로이 지내다가 제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로부터는 조금 활력소가 조금 넘치는 것 같고 가족과 같이 대하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수혜자들 항상 환경에 맞춰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해주니까 다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에 제가 한 서너 시간씩 항상 그 집에 같이 있다가 생활하고 대화도 나누고 항상 거기서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수혜자분들도 항상 힘들어 하시고 저도 그 몇 시간,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일을 하니까 좀 깝깝한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년간 함께한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서로 전부 다들 힘내고 같이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마저도 당연하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평범함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하며 가져야 할 의미가 아닐까요? 부산 지역 사회 서비스 부산 지역 사회 서비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부산 지역 사회 서비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